QQQ, QLD, TQQQ 하시는 분들, 오늘은 수익률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월급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결국 계좌도 우습게 읽습니다. 요즘 월 300만원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월 300으로 어떻게 사냐고 합니다. 월 300이면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월 3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출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벽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점심값 아끼고 야근하고 아이 재우고 다시 다음날 출근해서 만든 돈입니다.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바로 카드값 빠지고 대출이자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관리비 빠지고 아이 어린이집 비용 빠지고 분유가 빠지고 병원비 빠집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투자 계좌 안에서는 이 돈을 너무 쉽게 씁니다. 월급으로 30만원 아끼려고 배달 한번 참습니다. 커피값 아끼려고 편의점 커피 마십니다. 옷 하나 살 때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며칠 고민합니다. 그런데 TQQQ가 5% 빠지면 100만원을 바로 넣습니다. QLD가 떨어지면 이건 세일이다 하면서 200만원을 넣습니다. QQQ가 흔들리면 어차피 오를 거니까 괜찮다면서 남은 현금까지 밀어넣습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현실에서는 1만원도 아끼면서 계좌에서는 100만원 손실을 감정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 투자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준 없는 장기 투자입니다. QQQ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QLD도 계획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TQQQ는 아무 생각 없이 버티면 계좌보다 먼저 멘탈이 깨집니다. TQQQ는 오를 때는 사람을 천재로 만듭니다. 하루에 월급만큼 오르면 내가 시장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며칠 만에 10% 오르면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빠질 때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처음 5% 빠지면 세일이라고 합니다. 10% 빠지면 기회라고 합니다. 20% 빠지면 인생 매수라고 합니다. 30% 빠지면 그때부터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좌를 안 봅니다. 이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진짜 믿어서 안 보는 사람과 무서워서 못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어서 안 보는 사람은 처음부터 비중을 정해둔 사람입니다. QQQ는 얼마, QLD는 얼마, TQQQ는 얼마, 현금은 얼마, 이번 달 추가 매수는 얼마, 여기까지 정해둔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못 보는 사람은 처음부터 기준이 없던 사람입니다. 오르면 더 사고, 빠지면 더 사고, 더 빠지면 또 사고, 결국 현금이 사라지고 나서야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손실률이 아닙니다. 손실액입니다. 계좌가 500만원일 때 10% 손실은 50만원입니다. 아프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계좌가 5천만원일 때 10% 손실은 500만원입니다. 그때부터 잠이 얕아집니다. 계좌가 2억일 때 10% 손실은 2천만원입니다. 이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월급으로 복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같은 10%가 아닙니다. 그래서 QQQ, QLD, TQQQ 투자자는 수익률보다 먼저 손실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내 계좌가 얼마까지 흔들리면 멈출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생활비 빼고 투자 가능한 돈이 100만원이라면 이번 달 손실 허용액을 100만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가 100만원 이상 흔들리는 순간 추가 매수를 멈춰야 합니다. 더 싸 보이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손이 근질거려도 멈춰야 합니다. 남들이 반등 온다고 해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기준을 어기는 순간부터 투자는 계획이 아니라 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타기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된 분할 매수입니다. QQQ가 고점 대비 10% 빠지면 QLD를 조금 산다. 15% 빠지면 남은 현금의 일부만 쓴다. 20% 이상 빠질 때만 TQQQ를 제한적으로 쓴다. TQQQ는 전체 계좌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둔 매수입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물타기입니다. 빠졌으니까 산다. 더 빠졌으니까 더 산다. 평균 단가 낮아지니까 좋다. 언젠가 오를 거니까 괜찮다. 남들도 버틴다니까 나도 버틴다.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을 돈으로 누르는 겁니다. 문제는 불안은 돈을 넣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중이 커질수록 더 커집니다. TQQQ를 100만원 들고 있을 때는 하락해도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들고 있으면 손이 떨립니다. 3000만원 들고 있으면 일하는 중에도 계속 생각납니다.
5천만 원 들고 있으면 가족이 웃고 있어도 계좌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순간부터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QQQQLD TQQQ 계좌는 돈을 많이 넣는 순서가 아닙니다. 정신이 버틸 수 있는 순서로 짜야 합니다. 처음에는 QQQ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시장을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QLD로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으면서 흔들림을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TQQQ는 마지막입니다. TQQQ는 욕심이 생겼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공포가 왔는데도 내 현금과 기준이 살아있을 때만 사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매번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오를 때는 내가 더 살 걸 후회합니다. 빠질 때는 내가 왜 샀나 후회합니다. 반등하면 더 못 산 걸 후회합니다. 다시 빠지면 안 판 걸 후회합니다. 결국 하루 종일 후회만 합니다. 투자는 후회를 줄이는 시스템입니다. 완벽하게 바닥을 잡는 게 아닙니다. 최고점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한 원칙대로 사고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만 흔들리고 다음 기회를 위해 살아남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저축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아닙니다. 통장에만 돈을 두면 마음은 편합니다. 계좌가 줄어드는 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돈의 힘이 줄어듭니다. 5년 전 1억과 지금 1억은 느낌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1억이면 꽤 큰 돈 같았는데 지금은 집값, 교육비, 물가, 생활비 앞에서 생각보다 빨리 작아집니다. 그래서 투자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저축만 하는 사람은 돈이 불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돈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답은 월급을 현금 흐름으로 만들고 현금 흐름을 QQQQLD로 옮기고 TQQQ는 정해진 자리에서만 쓰는 구조입니다. 월급날이 오면 먼저 생활비를 남기십시오.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남기십시오. 갑자기 병원 갈 돈, 차 수리할 돈, 경조사비, 아이에게 들어갈 돈을 남기십시오. 그 다음 투자금을 나누십시오. 전부 TQQQ에 넣지 마십시오. 전부 QLD에 넣고 마음 편하다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QQQ 없이 레버리지만 들고 가면 기준 없이 속도만 내는 운전이 됩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빠른 차가 아니라 위험한 차입니다. 계좌도 같습니다. QQQ는 핸들입니다. QLD는 엔진입니다. TQQQ는 부스터입니다. 현금은 브레이크입니다. 부스터만 누르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엔진만 믿는 사람도 고장나면 멈춥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사람은 결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매수 버튼보다 멈춤 버튼을 먼저 배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수하기 전에 이 돈이 내 몇 시간짜리 노동인지 생각하십시오. 100만 원이면 내 며칠짜리 노동인지 생각하십시오. 300만 원이면 내 한 달짜리 월급인지 생각하십시오. 1000만 원이면 내가 몇 달을 모아야 하는 돈인지 생각하십시오. 그걸 알고도 살 수 있으면 사십시오. 그걸 생각하니 손이 멈춘다면 그 매수는 원래 하면 안 되는 매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좌가 빠질 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할인이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 기준 안에 매수인가? 내 현금이 남아있는가? TQQQ 비중이 커지지 않았는가? 이번 달 손실액을 넘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기회라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돈을 넣는 건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매수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돈은 벌 때보다 지킬 때 실력이 드러납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잘합니다. QQQ가 오르고 QLD가 오르고 TQQQ가 폭발하면 모두가 고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하락장에서 나옵니다. 누가 현금을 남겼는지, 누가 TQQQ 비중을 줄였는지, 누가 손실액을 지켰는지, 누가 남의 수익 인증에 흔들리지 않았는지, 누가 가족의 생활비를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 사람이 결국 다음 상승장을 먹습니다. 부자는 한번 크게 마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월급은 작아 보여도 투자 계좌를 계속 살려주는 산소입니다. 현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현금은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폭락장에서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손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손실은 숫자가 아니라 내 멘탈을 깎는 칼입니다. TQQQ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TQQQ는 잘 쓰면 기회지만 함부로 쓰면 계좌를 흔드는 폭탄입니다. QQQ, QLD, TQQQ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내 월급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노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생활비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 불안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은 결국 돈을 많이 넣은 사람보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오늘 계좌를 열면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기준을 지켰는지 보십시오. 오늘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감정으로 누르려는 건 아닌지 보십시오. 오늘 남들이 돈 벌었다는 글을 봤다면 부러워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내 인생 전체를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십시오. 투자는 결국 나를 이기는 일입니다. QQQ를 사는 것도 나입니다. QLD를 버티는 것도 나입니다. TQQQ를 줄이는 것도 나입니다. 현금을 남기는 것도 나입니다. 계좌보다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우습게 보지 않는 사람, 손실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 월급의 무게를 아는 사람, 욕심이 올라올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